임진강만은 넘지 마. 일사후퇴 후 달포가 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죽은 듯이 움츠리고 있던 사람 사는 모습이 별 수 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인회하고 좀 더 왕래가 잦아졌다는 것 외에는 길에서 인민군 외에 민간인과 만나지는 일은 좀처럼 생기지 않았는데도 분명히 우리가 손댄 일이 없는 집들이 사람 손을 탄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것도 인기척만 같아 반가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고 들어간 집 앞에서 느끼는 죄의식이 가벼워져서 좋더니만 빈집털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슬그머니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어떤 자들이 도대체 내 관할구역을 넘보는 걸까? 내 관할구역을 침범당한다는 것은 곧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그걸 지켜내기 위한 뾰족한 수나 독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되레 도둑끼리 마주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밤마실이 차츰 위축되고 있었다. 좀 반듯한 집은 인민군도 거리낌 없이 드나들며 손을 대는 듯 했다. 어떤 집은 대문이 활짝 열린 채 여러 차례 분탕질을 하고 남은 잡동사니가 더러운 내장처럼 무참하게 앞마당까지 괴져 나와 있는 걸 길 가다가도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 영천시장엔 한 귀퉁이에 제법 시장까지 선다고 했다. 아무리 공화국의 하늘 아래라 해도 사람 사는 세상인 이상 먹어야 사는 것 다음으로 참을 수 없는 것이 사고 파는 일이라는 건 흥미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사고 파는 일 때문에 식량이 될 만한 것 다음으로 식량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도 도심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았다. 시장에서는 현금 거래보다는 물물 교환이 훨씬 위험 부담이 덜하다고 하는데 양식가지니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뉴똥이나 양단 등 값비싼 봉견으로 만든 한복이나 은수저, 그리고 손목시계로부터 괴종시계까지 각종 시계들이라고 했다. 금붙이는 물론 더 좋겠지만 그런 건 피난 가는 이들이나 갖고 갈 수 있는 물건이지 남아있는 가난뱅이들에겐 가당치도 않거니와 더군다나 빈집을 털어서 나올 만한 품목도 아니었다. 우리도 피난 못 간 보따리 속에 은수저 몇 벌과 올케가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비단 옷이 몇 벌 있다는 건 당장 밖으로 나갈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고 해도 여간 힘이 되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각오해야 할 이런저런 위험 얘기를 들으면 시장 구경하는 일 없이 이 고비를 넘기고 싶었다. 사람이 모여 움직일 테니 우선 기총소사와 폭격의 위험은 각오해야겠지만 가장 재수 나쁜 것은 빨간 딱지라고 했다. 북쪽 화폐를 그렇게들 불렀는데 세상은 인민공화국 치하인데 사람들은 그쪽 화폐의 교환 가치를 전혀 인정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시장이라고 해도 점포나 좌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각기 한두 가지씩 물건을 들고 나온 거니까 인민군이 무얼 살듯이 두리번대며 물건을 싹 감추면 그만이지만 멀쩡한 민간인인데도 흥정을 하고 나서 빨간 딱지로 환산을 해서 내놓으면 그쪽의 정체를 모르는 이상 딱 부러지게 거절도 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북에서 내려온 기관원을 인민군보다 더 두려워했다. 빨간 딱지를 거부했다가는 공화국을 능멸했다는 혐의를 모면하기 어려운지라 울며 겨자먹기로 바뀌는 밭되 자신도 기관원처럼 가장해서 즉시 다시 써먹을 궁리부터 하게 된다니 악순환이었다. 그런저런 정보의 집산지가 정인애였다. 정희 엄마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늘 기대에 어긋났다. 크게 환영을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라 해도 말이 통할 듯 싶은 유일한 이웃이어서 사뭇 다급한 마음으로 밤사이의 안녕이 궁금해서 달려가곤 했는데 그녀는 그날이 그날같이 반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섭섭한 것은 우리는 한 번도 서로 어떻게 무얼 먹고 사는지 밝히거나 의논한 적이 없는 거였다. 나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그녀는 그럴 기회를 교묘하게 피했다. 현저동 인민위원회가 정식으로 간판을 붙이고 발족한 것도 정인의 바로 옆집이었다. 위원장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강영구라는 왜소한 남잔데 이 동네 토박이라고 했다. 그는 인공치하에서도 다니던 고무신 공장에 계속해서 나가면서 위원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서울 수복 후에는 행방이 묘연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제 세상을 만난 셈이련만 어쩐 일인지 조금도 날뛰고 싶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치고 수심에 쌓여 보였다. 빨갱이로 몰릴 게 뻔해서 숨어 다니다 세상이 바뀌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 식구들은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 텅 비어 있었다니. 그럴 수밖에 없을 터이나 내 눈엔 꾸밈없이 우울하게 구는 것도 용기처럼 보여서 은근히 관심이 갔다. 여염집이었지만 동인민위원회 간판도 그럴싸하게 붙였고 마루에는 책상 걸상도 마련하고 난로도 놓고 기름 종이를 긁어서 잉크로 미는 등사판까지 어디서 한 대 갖다 놓아 그런대로 인민위원회다운 구색을 갖춰갔지만 그중 가장 안 어울리는 게 위원장이었다. 정인에는 그 집하고 대문을 나란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마당에는 그 집으로 통하는 쪽문까지 나 있는 걸 보면 평화로울 때 그렇게 이웃해 살던 이들은 보통 이상으로 친하게 지냈던 것 같다. 기름 냄새 나는 반찬 한 가지만 해도 얼른 한 접시 행주치마폭으로 덮어가지고 쪼르르 드나들던 모습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건만 짠한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쪽문이었다. 인민군의 숙소도 그 근처에 밀집돼 있었다. 그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형무소의 부속 건물 등 공공 건물들을 비워놓고 민가에 분산돼 있었다. 평지인데다 비교적 한 살 넓은 반듯한 집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임시로 병영 구실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항상 같은 군대가 주둔해 있는 건 아닌 듯했다. 며칠씩 머물러 있기도 했고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사라지기도 했다. 그들이 몇 항 거쳐가고 나서 잠시 비어있을 때 그런 집들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기둥뿌리만 남아있대도 과언이 아니었다. 세간살이까지 부수어서 땔감으로 삼았고 이부자리나 옷가지 등도 무슨 까닭에선지 산산이 까발려 놓고 갔다. 그 뒤끝이 하도 낭자해서 되레 약탈의 흔적으로 보이기보다는 개구쟁이들이 심한 장난을 치고 지나간 자리 같았다. 나는 군대에 이동이 잦을 때는 희망을 가졌고 며칠씩 한 군데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이런 세상이 마냥 오래 끌 것만 같아 조바심이 처지곤 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얻을 기회라고는 바늘구멍만큼도 없었으니 그런 눈치만 발달해 갔다. 그들이 전쟁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나도 식량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 빨리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건 이제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집 식량이 바닥나기 전에 먹을 것이 유통되고 먹을 걸 살 돈이 없으면 하다못해 구워물자라도 얻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와야만 했다. 온전한 빈집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이미 손을 탄 집에서도 먹을 것을 찾아내는 일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기 베개 속의 좁쌀 따위 미미한 것을 위해 여자들 특유의 섬세한 감각을 총동원해야만 했다. 그건 할 짓이 아니었다. 한 번은 일개 분대 정도의 여군이 주둔한 적이 있었다. 마침 그들이 네 집에서 풍금을 맞들고 나오는 걸 보았다. 내 또래 아니면 나보다 어려 보이는 그들은 한창 꽃다운 나이 때문인지 풍금 때문인지 명랑하고 행복해 보였다. 내 또래의 처녀를 만난 것도 오래간만이지만 전혀 그늘지지 않은 그 단순 소박한 표정과 건강하고 거침없는 태도는 눈부시기조차 했다. 내가 하도 호들갑스럽게 놀라니까 그들도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며칠 빌려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을 거라고 했다. 나는 내 것도 아니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것도 같고 그냥 웃기만 했던 것도 같다. 그들은 풍금소리에 맞춰 처음엔 인민가요를 부르다가 곧 가곡이나 유행가를 부르겠지. 전쟁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들의 젊고 낭낭한 화음을 상상하자
이놈의 세상이 생전 안 바뀔 것 같은 절망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며칠 안 있다 어디론지 떠나버렸다. 정인에는 이를테면 병영 한가운데 있는 형국이어서 인민군대의 출입이 잦았다. 정희 엄마가 나하고 확실하게 다른 것은 사람 그리운 줄을 모르는 건데 민간인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이 꼬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정희와 정섭이는 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고 정희 엄마는 견장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그때그때 그들이 요구하는 온갖 수발을 드는 일을 즐겨하고 있었다. 특히 정섭이는 늘 누군가에게 안겨있지 않으면 무동을 타고 있을 정도로 인기였다. 차차 드러나기 시작한 피난 못 간 인구는 극소수일 뿐 아니라 대부분이 늙은이여서 그들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것은 당연했고 때때로 치근해질 적도 있었다.